자식 키우며 끝까지 하지 못한 이야기. B-, B-. 사이렌이 밤하늘을 찢었다. 쨍그랑. 깨진 유리 조각들이 바닥에 쏟아지며 날카롭게 울었다. 쿵, 쿵, 쿵. 복도 끝에서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졌다. 차가운 바람이 문틈으로 칼날처럼 밀려들어와 손등을 베었다. 얼어붙은 손가락 끝이 감각을 잃어갔다. 이 늙은이가 아직도 버티네. 누군가 내 무릎을 바닥에 세차게 눌렀다. 타닥. 무릎뼈가 차가운 바닥에 부딪히는 소리. 입안에서 쇠막 같은 피맛이 번졌다. 엄마 맞긴 한 거야? 엄마면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니야? 나는 입술을 꽉 깨물었다. 말을 하면 더 비참해질 것 같았다. 그때였다. 싹. 누군가 내 가슴팍에서 낡은 봉투를 낚아챘다. 찢어지는 소리. 봉투 끝이 찢어지며 누렇게 바랜 사진 한 장이 바닥으로 미끄러졌다. 내 인생이 이렇게 끝날 줄 알았으면 그날 그 문을 열지 말았어야 했다. 단 하나의 선택이 내 인생 전부를 뒤집어 놓았다. 하지만 이건 아직 시작에 불과했다.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 지금 어느 지역에서 함께하고 계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여러분의 건강과 평안을 진심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쾅! 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기억이 뒤로 밀려났다. 그날 이후 모든 것이 예상하지 못한 방향으로 흘러갔다. 비걱. 문손잡이가 녹슨 소리를 냈다. 나는 부엌에서 된장국을 끓이며 아이들 밥그릇을 닦고 있었다. 70평생을 살아보니 알게 된다. 사람 하나 제대로 보는 눈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때의 나는 그 눈이 없었다. 엄마, 학원비 오늘까지래. 큰아들 민수가 문턱에 서서 던지듯 말했다. 퍽. 둘째 지우는 교복을 벗어 아무렇게나 던지며 의자를 끌었다. 기익. 막내 수지는 입술을 떨며 장학금 서류를 내밀었다. 엄마, 이 서류 좀. 나는 서랍에서 낡은 봉투를 꺼냈다. 그 안에는 내 이름이 적힌 서류 뭉치가 있었다. 이 선택 하나로 모든 게 뒤집힌다. 나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민수가 비웃듯 말했다. 엄마 또 무슨 말씀이야. 그냥 빨리 사인이나 해요. 탁탁. 바람이 창문을 두드렸다. 그날 이후 모든 것이 돌이킬 수 없는 방향으로 흘러갔다. 정적. TV 소리도 꺼진 밤. 또각, 또각, 또각. 발걸음 소리만이 텅 빈 집안을 채웠다. 가족이라는 말이 가장 날카로운 칼날이 되는 순간이 있다. 쓱. 민수가 서류를 내 쪽으로 밀었다. 엄마, 집 명의만 우리한테 바꾸면 돼요. 엄마는 평생 여기 사시면 되고. 그럼 난 뭐가 되는 거니? 지훈이 태연하게 말했다. 엄마가 우리 키우느라 평생 희생했잖아요. 우리도 엄마 위해서 하는 거고요. 수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덧붙였다. 엄마가 싫으시면 우리도 방법이 없어요. 펜을 든 손이 떨렸다. 글씨가 비뚤비뚤 흔들렸다. 평생 참고 살았다는 게 이렇게 가장 늦은 후회가 되는구나. 쾅! 문이 세차게 닫혔다. 이건 아직 시작에 불과했다. 그날 이후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지옥이 시작됐다. 슥. 아침 바람이 방문 틈으로 스며들었다. 나는 장롱 깊숙한 곳에서 낡은 봉투를 다시 꺼냈다. 바스락.
그 안에는 누렇게 바랜 사진 한 장, 통장 하나, 그리고 이름이 다른 아이의 출생기록. 70평생 살아보니 이제야 안다. 사람을 보는 눈이 얼마나 중요한지. 하지만 피보다 더 무서운 건 선택이었다. 엄마, 그거 뭐예요? 수진이 다가왔다. 아무것도 아니다. 휙. 지훈이 재빠르게 손을 뻗었다. 엄마, 뭔가 숨기는 거 있죠? 나는 봉투를 가슴에 꽉 눌렀다. 이건 나중에 말한다. 민수가 비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나중에? 엄마 인생에 나중이 어디 있어요? 기익. 의자가 거칠게 밀렸다. 내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부서지는 소리가 들렸다. 쿵쿵. 발소리가 층간을 울렸다. 민수는 회사 명함을 탁자에 던지듯 놓았다. 탁. 엄마, 나 이번에 투자권 들어가요. 집 담보로 대출 좀 받아야겠어요. 가족이라는 말이 가장 잔인한 무기가 되는 순간이 있다. 부탁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통보였다. 민수야, 이미 명의가 우리 거면 더 쉬운 거 아니에요? 엄마가 도와줘야죠. 지훈이 거들었다. 엄마, 우리 다 엄마 때문에 컸잖아요. 이제 엄마가 우리 좀 도와줘야죠. 수진이 목소리를 떨며 말했다. 엄마, 나도 결혼하려면 예단도 필요하고. 나는 입을 다물었다. 말하는 순간 더 비참해질 걸 알았기 때문이다. 덜컥. 창문이 바람에 흔들렸다. 찬바람이 집 안을 휘저었다. 철컥. 문이 열리며 차가운 공기가 밀려들었다. 낯선 남자가 서류 가방을 들고 들어왔다. 담보평가 나왔습니다. 민수는 그 앞에서 너무나 자연스럽게 웃었다. 엄마, 그냥 절차예요. 걱정 마세요. 평생 참고 살았다는 게 이렇게 가장 늦은 후회가 되는구나. 나는 그 순간 깨달았다. 내가 내 집에서 손님이 됐구나. 쏙. 지훈이 내 주민등록증을 빼앗듯 가져갔다. 엄마, 여기 사인만 하세요. 수지는 내 손을 잡는 척하며 속삭였다. 엄마, 우리 위해서 한 번만 더 참아줘요. 손끝이 얼음처럼 차가웠다. 사각사각. 얼어붙은 손이 종이 위를 긁었다. 정적. 밥상 위에서 숟가락 소리만. 딸깍, 딸깍. 엄마, 요즘 왜 이렇게 말이 없으세요? 수진이 물었다. 70평생 살아보니 이제야 안다. 사람을 제대로 보는 눈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이 없어진 이유는 하나였다. 말을 해도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다는 걸 배웠기 때문이다. 민수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엄마, 우리도 힘들어요. 엄마가 좀 이해해줘야죠. 지훈이 거들었다. 엄마가 불안해하시면 우리까지 불안해진다고요. 나는 고개만 끄덕였다. 바스락. 그 순간 낡은 봉투가 내 무릎에서 살짝 미끄러졌다. 민수의 눈빛이 번뜩였다. 그거 뭐예요? 나는 봉투 위에 손을 꽉 얹었다. 내가 끝까지 말하지 못한 이야기다. 기익. 의자가 거칠게 뒤로 밀렸다. 철컥. 문 여는 소리. 민수는 내 방으로 들어와 서랍을 뒤지기 시작했다. 덜컥덜컥. 엄마, 숨기는 거 있으면 지금 말하세요. 가족이라는 말이 가장 날카로운 칼이 되는 순간이 있다. 피가 섞였다고 해서 다 가족은 아니었다. 지훈이 냉정하게 말했다. 엄마, 혹시 재산 어디 숨겨놨죠? 수진이 울먹이는 척 목소리를 높였다.
엄마, 우리를 못 믿으세요? 말이 목구멍까지 올라왔지만 삼켰다. 우웅. 창밖에서 바람이 불길하게 울었다. 그날 이후 모든 것이 돌이킬 수 없는 방향으로 흘러갔다. 또각또각 발걸음 소리가 멀어졌다가 다시 가까워졌다. 휙! 민수가 종이 한 장을 들고 나왔다. 엄마, 이게 뭐예요? 출생기록? 근데 이름이 왜 달라요? 숨을 고르려 했지만 거친 숨만 나왔다. 수진이는 지훈이 끼어들었다. 뭐, 수진이 입양이에요? 탁! 수진의 얼굴이 하얗게 굳었다. 기. 의자가 뒤로 밀렸다. 평생 참고 살았다는 게 이렇게 가장 늦은 후회가 되는구나. 그 후회를 아직도 입 밖으로 꺼내지 못했다. 엄마, 지금 장난하세요? 민수가 날카롭게 물었다. 나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장난. 아니다. 정적이 방을 짓눌렀다. 쾅. 문이 세차게 닫혔다. 수지는 방으로 뛰어들어가 버렸다. 민수는 비웃듯 낮게 웃었다. 아, 그래서 엄마가 그 봉투를 숨긴 거구나. 70평생 살아보니 이제야 안다. 사람을 보는 눈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 눈은 때로 자식에게서 제일 늦게 떠진다. 지훈이 말끝을 비틀었다. 엄마, 그럼 유산은? 우리 피도 아닌데 수진이가 왜 받아요? 그 말이 가슴에 칼처럼 꽂혔다. 가족이라는 말이 가장 잔인한 무기가 되는 순간이 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말하면 무너질 것 같았다. 탁! 바람이 창문을 거칠게 쳤다. 쿵쿵. 다음 날 아침 발소리가 현관을 가득 채웠다. 민수는 서류 뭉치를 들고 말했다. 엄마, 우리 변호사 만나요. 이제 정리해야죠. 지훈이 차갑게 고개를 끄덕였다. 엄마가 애매하게 하니까 다 꼬이는 거예요. 수지는 눈이 빨개진 채로도 단호했다. 엄마, 나 내 인생 내 손으로 살 거예요. 대신 나를 빼줘요. 그 말이 더 무서웠다. 평생 참고 살았다는 게 이렇게 가장 늦은 후회가 되는구나. 철컥. 문이 열리며 찬바람이 밀려들었다. 나는 낡은 봉투를 꽉 쥐었다. 바스락. 그 안에 진짜 서류는 아직 꺼내지 않았다. 변호사 사무실. 기익. 의자가 밀렸다. 사각사각. 펜 소리만이 고요를 깼다. 민수는 능숙하게 웃으며 말했다. 우리 엄마가 요즘 정신이 오락가락하세요. 지훈이 맞장구 쳤다. 괜히 이상한 봉투 숨기고 말도 이상하게 하시고요. 가족이라는 말이 가장 잔인한 무기가 되는 순간이 있다. 남들이 믿어주는 말이 진실이 될 때다. 변호사가 나를 바라보며 물었다. 어머님, 사실관계를 정확히 말씀해 주셔야 합니다. 입을 열 수가 없었다. 말하면 내가 나쁜 엄마가 될까봐. 민수가 안타까운 척 고개를 저었다. 엄마가 협조 안 하시면 우리도 방법이 없어요. 침을 삼켰다. 말하는 순간 더 비참해질 걸 알았기 때문이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슥. 바람이 귀를 스쳤다. 발걸음이 점점 느려졌다. 수진이 내 옆에서 조심스럽게 물었다. 엄마, 나 진짜 궁금해요. 왜 나한테 말 안 하셨어요? 70평생 살아보니 이제야 안다. 자식에게는 때라는 게 있다는 걸. 너무 이르면 상처가 되고 너무 늦으면 원망이 된다. 나는 대답 대신 봉투를 꺼냈다. 바스락.
엄마, 이건 내가 태어난 날 병원에서 받은 거다. 수진의 숨소리가 멎었다. 정적이 길 위로 내려앉았다. 철컥. 집문이 열렸다. 우리는 마주 앉았다. 탁. 컵이 테이블에 놓였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사진을 꺼냈다. 낡은 병원 복도, 신생아실 앞 사진. 수진아, 너는 내가 데려온 아이다. 수진의 눈동자가 격하게 흔들렸다. 쿵. 민수와 지훈이 문틈에서 그 모습을 보고 있었다. 발소리가 다가왔다. 민수가 비웃으며 말했다. 드디어 말하네요. 그래서요? 엄마가 착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가족이라는 말이 가장 잔인한 칼이 되는 순간이 있다. 착함을 빌미로 책임을 떠넘길 때다. 나는 고개를 저었다. 착해서가 아니다. 빚이었지. 그 말에 민수의 표정이 굳어졌다. 그래서 더 희망이 생긴다고 모두가 착각했다. 기익. 의자가 밀렸다. 탁. 지훈이 주먹으로 테이블을 쳤다. 빚? 무슨 빚이요? 나는 봉투에서 두 번째 서류를 꺼냈다. 사각. 너희 아버지가 남긴 빚이다. 민수가 씩 웃었다. 아버지 빚을 왜 수진이로 갚아요? 수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엄마, 나 누구 딸이에요? 평생 참고 살았다는 게 이렇게 가장 늦은 후회가 되는구나. 너는 그날 병원에서 바뀐 아이였다. 정적? 툭. 바람이 창문을 가볍게 건드렸다. 쿵. 민수는 방으로 달려가 서랍을 뒤졌다. 덜컥덜컥. 엄마, 그럼 우리 집이랑 무슨 상관이에요? 나는 마지막 서류를 꺼내려다 손을 멈췄다. 가족이라는 말이 가장 잔인한 칼이 되는 순간이 있다. 진실을 말하면 가족이 깨지고 말하지 않으면 내가 깨진다. 지훈이 냉소하듯 말했다. 엄마, 결국 돈 얘기네요. 수지는 입술을 깨물었다. 엄마, 난 뭐예요? 말끝을 삼켰다. 말하는 순간 더 비참해질 걸 알았기 때문이다. 쾅! 문이 세차게 닫혔다. 민수는 밖으로 나가버렸다. 그래서 더 희망이 생긴다고 그렇게 보였다. 쿵쿵. 다음 날 민수가 돌아왔다. 발걸음이 빠르고 무거웠다. 엄마, 나 알아봤어요. 그날 병원 기록 전부 삭제됐대요. 지훈이 비웃었다. 엄마가 꾸민 얘기구만. 70평생 살아보니 이제야 안다. 증거가 없으면 진실도 없는 세상이라는 걸. 수진이 단호하게 말했다. 엄마, 나 병원 가서 검사할게요. 민수가 손을 내저었다. 검사? 그 돈은 누가 내는데? 그 말이 또다시 칼이 됐다. 가족이라는 말이 가장 잔인한 무기가 되는 순간이 있다. 나는 조용히 봉투를 봉했다. 바스락. 검사는 내가 한다. 그래서 더 희망이 생긴다고 모두가 또 착각했다. 병원 복도 또각또각 발걸음 소리가 울렸다. 위잉. 자동문이 열렸다. 수지는 내 옆에서 말했다. 엄마, 결과가 뭐든 난 내 자리 찾을 거예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평생 참고 살았다는 게 이렇게 가장 늦은 후회가 되는구나. 윙윙. 그때 민수에게 전화가 왔다. 통화 후 민수가 비웃듯 말했다. 엄마, 검사해봤자 소용없어요. 집은 이미 팔기로 했거든요. 발이 멈췄다. 정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말하면 구걸이 될 것 같았다. 철컥 문이 닫히는 소리가 울렸다. 희망은 그 자리에서 산산조각 났다. 집으로 돌아오니 부동산 중개인이 거실에 앉아 있었다. 기 의자 소리. 어머님, 매매 계약서 확인만 하시면. 민수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말했다. 엄마는 여기 도장만 찍으세요. 지훈이 덧붙였다. 엄마, 우리도 먹고 살아야죠. 가족이라는 말이 가장 잔인한 칼이 되는 순간이 있다. 우리의 엄마는 빠져 있을 때다. 오빠, 그만해요. 수진이 소리쳤다. 민수는 태연했다. 수진아, 너 남의 딸이잖아. 그 말에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나는 손에 쥔 봉투를 더 세게 움켜쥐었다. 낡은 봉투 끝이 손바닥을 긁었다. 밤, 우웅, 바람이 창문을 흔들었다. 집안에서 발걸음이 왔다 갔다 했다. 또각또각, 민수는 술 냄새를 풍기며 다가왔다. 엄마, 솔직히 말해요. 숨긴 돈 있죠? 지훈이 비꼬듯 웃었다. 엄마가 수진이 챙기느라 우리 거 빼돌린 거 아니에요? 나는 물을 한 모금 삼켰다. 엄마가 한 말 있잖니. 빚이었다고. 민수가 코웃음을 쳤다. 빚이면 더더욱 엄마가 책임져야죠. 엄마가 낳았든 데려왔든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말하는 순간 더 비참해질 걸 알았기 때문이다. 정적이 길게 이어졌다. 그 정적이 내 등을 더 구부렸다. 다음 날, 자작자작, 낯선 차가 집 앞에 섰다. 타이어가 자갈을 밟는 소리. 요양원 상담 나왔습니다. 민수는 서류를 내밀었다. 엄마, 여기 가시면 편하실 거예요. 우리도 마음 편하고요. 가족이라는 말이 가장 잔인한 칼이 되는 순간이 있다. 버리는 말을 편함으로 포장할 때다. 지훈이 거들었다. 엄마, 요즘 위험하세요. 밤에 이상한 봉투 들고 다니시고. 수진이 울먹이며 말했다. 엄마, 나랑 같이 살아요. 내가 모실게요. 민수가 바로 잘랐다. 너한테는 자격 없어. 웃음도 울음도 아닌 숨을 내쉬었다. 철컥 문이 열렸다. 나는 그 차에 탔다. 요양원 복도는 길고 차가웠다. 또각또각 발걸음 소리가 텅 빈 벽에 부딪혔다. 민수는 간호사 앞에서 웃었다. 우리 엄마가 고집이세요. 잘 부탁드립니다. 지훈이 맞장구 쳤다. 돈 얘기만 나오면 흥분하세요. 평생 참고 살았다는 게 이렇게 가장 늦은 후회가 되는구나. 그 후회가 나를 여기까지 끌고 왔다. 수지는 내 손을 꽉 잡았다. 엄마, 나 포기 안 해요. 민수가 내 손에서 봉투를 빼앗으려 했다. 그건 내가 보관할게요. 나는 봉투를 가슴에 꽉 눌렀다. 이건 아직. 그 순간 복도 끝에서 누군가 말했다. 어머님, 오래 기다렸습니다. 그 목소리가 낯설지 않았다. 철컥 문이 열렸다. 방 안에 들어온 사람은 단정한 양복을 입은 중년 남자였다. 깔끔한 서류 가방. 저는 그날 병원 기록을 맡았던 사람의 아들입니다. 민수가 비웃었다. 또 엄마가 꾸민 거네요. 남자는 조용히 서류를 꺼냈다. 사각. 70평생 살아보니 이제야 안다. 말보다 서류가 먼저인 사람이 진짜라는 걸. 그날 아이가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막으려던 간호사가 해고당했습니다.
남자가 나를 바라봤다. 그 간호사가 바로 어머님이었습니다. 숨이 턱 막혔다. 수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민수는 입이 벌어졌다. 엄마가 간호사였다고요? 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때 말하면 너희는 태어나자마자 죄인이 된다. 정적이 방을 짓눌렀다. 우웅. 바람 소리만이 창밖에서 울었다. 남자는 마지막 봉인을 뜯었다. 바스락. 어머님이 그날 숨겨두셨던 원본 기록입니다. 법원 공탁으로 보관돼 있었습니다. 민수가 소리쳤다. 말도 안 돼요. 그럼 수진이는 누구 딸인데요? 남자가 사진을 탁자에 올렸다. 탁. 수진 씨는 민수 씨의 친동생이 아닙니다. 숨소리마저 멈췄다. 민수 씨가 그날 병원에서 바뀐 아이였습니다. 기익. 의자가 넘어질 뻔했다. 가족이라는 말이 가장 잔인한 칼이 되는 순간이 있다. 피로 사람을 때릴 때다. 민수는 입술이 심하게 떨렸다. 내가 지훈이 멍해졌다. 그럼 우리 가족은 나는 조용히 말했다. 내가 끝까지 말하지 못한 이야기가 바로 이거다. 이제부터 모든 판단이 완전히 뒤집혔다. 민수는 손으로 머리를 쓸어넘기며 말했다. 그럼 내 친부모는 누구예요? 남자는 또 다른 서류를 펼쳤다. 사각. 민수 씨 친부모는 당시 병원장 측과 연결된 사람들이었습니다. 기록을 지운 것도 그쪽이었고요. 지훈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그럼 수진이는? 수진 씨는 어머님이 데려와 키운 아이입니다. 피로는 남이지만 선택으로는 가족입니다. 평생 참고 살았다는 게 이렇게 가장 늦은 후회가 되는구나. 나는 그 후회를 미리 막고 싶었다. 민수가 갑자기 목소리를 높였다. 그래도 집은 우리 거예요. 명의가 우리 거라고요. 남자가 차분하게 고개를 저었다. 금명의 변경. 강요 정황이 녹취로 남아 있습니다. 정적. 똑. 문 밖 발걸음이 멈췄다. 요양원 상담실 문이 열렸다. 쿵. 경찰이 들어왔다. 발걸음이 단단했다. 재산범죄 및 강요 혐의 관련 조사 협조 요청입니다. 민수는 얼어붙었다. 지훈이 당황해 말했다. 무슨 오해입니다. 가족이라는 말이 가장 잔인한 칼이 되는 순간이 있다. 죄를 오해로 덮으려 할 때다. 경찰이 서류를 내밀었다. 통장 인출 내역, 위임장, 녹취 기록, 매매 계약서 모두 확인하겠습니다. 민수는 나를 쏘아봤다. 엄마, 이런 식으로까지 해야 돼요?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낡은 봉투를 천천히 내려놓았다. 내가 말로 막았으면 너희는 더 밀어붙였을 거다. 탁! 바람이 창문을 쳤다. 철컥! 조사실 문이 닫혔다. 뒤에서 민수의 목소리가 들렸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어요? 다 가족이니까 한 거잖아요. 그 뻔뻔한 합리화가 사람의 속을 뒤집는다. 70평생 살아보니 이제야 안다. 사람 하나 제대로 보는 눈이 얼마나 중요한지. 윙. 지훈이 문자를 보냈다. 엄마, 나까지 망하게 할 거예요? 수지는 내 손을 꽉 잡고 말했다. 엄마, 끝까지 가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평생 참고 살았다는 게 이렇게 가장 늦은 후회가 되는구나. 나는 오늘 그 후회를 끊기로 했다. 또각또각.
문 밖에서 발걸음이 멀어졌다. 법원 복도, 번들거리는 바닥, 또각, 발걸음이 울렸다. 남자는 서류를 한 장 더 내밀었다. 어머님 마지막입니다. 어머님 명의로 남은 재산. 신탁으로 묶어두셨죠. 민수는 그제야 깨달은 듯 말했다. 엄마, 처음부터 나는 짧게 말했다. 너희가 집을 가져간 날, 나는 나를 지킬 길을 만들었다. 가족이라는 말이 가장 잔인한 칼이 되는 순간이 있다. 내 편이 하나도 없을 때도 가족이라는 말은 남는다. 판사가 물었다. 어머님 의사 명확하십니까?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명확합니다. 쾅! 문이 닫혔다. 그 순간 위아래가 완전히 뒤집혔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슥! 바람이 조금 덜 차갑게 불었다. 수진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엄마, 나 이제 뭐라고 불러야 해요? 70평생 살아보니 이제야 안다. 이름보다 중요한 건 함께 살아낸 시간이라는 걸. 그냥 엄마라고 해라. 수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윙. 지훈이 멀리서 전화를 했다. 엄마, 나도 잘못했어요. 나는 대답을 늦췄다. 정적이 필요했다. 잘못은 내가 아는 만큼만 돌아온다. 발걸음이 멈췄다가 다시 이어졌다. 며칠 뒤, 철컥, 문이 열렸다. 지훈이 집 앞에 서 있었다. 손에 과일 상자. 엄마, 나 들어가도 돼요? 가족이라는 말이 가장 잔인한 칼이 되는 순간이 있다. 돌아올 때는 늘 허락이 필요해진다. 나는 문을 조금만 열었다. 슥! 바람이 틈으로 들어왔다. 지훈아, 내가 나한테 했던 말 기억하니? 지훈은 고개를 숙였다. 엄마가 불안해하시면 우리도 불안해진다고. 나는 짧게 말했다. 그 말은 내 불안을 내 책임으로 만든 말이다. 정적, 바스락, 과일 상자에서 비닐 소리. 천천히 해라. 그 말만 남기고 문을 닫았다. 민수는 구치소 면회실 유리 너머에 앉았다. 탁! 전화기가 들렸다. 엄마, 나 진짜 몰랐어요. 내가 바뀐 아이였다는 거. 70평생 살아보니 이제야 안다. 몰랐다는 말이 면죄부가 되는 세상에서 결국 남는 건 선택이라는 걸. 나는 조용히 말했다. 몰랐어도 너는 나를 밀어냈다. 민수는 이를 악물었다. 엄마, 나 나오면 내 인생은 내가 책임져라. 내 이름으로는 아무것도 못한다. 정적이 유리 사이를 채웠다. 나는 수화기를 내려놓았다. 탁! 문이 열리며 바람이 스쳤다. 철컥! 문이 조용히 닫혔다. 나는 다시 내 방에 앉아 낡은 봉투를 서랍 깊숙이 넣었다. 바스락. 사람은 말이 아니라 결국 선택으로 남는다. 가족이라는 말이 따뜻해지려면 누군가의 희생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아야 한다. 평생 참고 살았다는 말이 다음 세대의 무기가 되지 않게 해야 한다. 오늘 이야기를 함께 해주신 여러분, 건강과 평안이 늘 함께 하시길 진심으로 기도드립니다. 지금 이 순간 어느 지역에서 함께하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다음 이야기를 이어가는 가장 따뜻한 힘이 됩니다.